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겨울방학 특강. 겨울방학만 하는 건 아니고 내신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즉 1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될 때까지 영문법 공식을 쭉 훑어볼 건데, 그 중에 제2강입니다. 영문법 특강 제2강. 지금 우리가 준동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잘 들리지? 자, 정리해보면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동사가 아닌 것으로 바꿔서 명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동명사고, 형용사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게 분사입니다. 분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 거 다 알지? 그 다음에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게 부정사죠. 이렇게 하나의 삼총사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명사와 부정사 세트를 공부했잖아. 어느 때 ing를 쓰고 어느 때 투부정사를 쓰고 둘 다 쓸 수 있고 뜻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거 했었죠. 지금 보는 거는 어느 때 똑같은 ing형인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어떤 게 동명사고 어떤 게 분사인지를 구별하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이 문제 자체는 토익이라든가 뒤에 탭스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준동사의 어떤 이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물론 시험에 나오죠. 자, 똑같은 ing인데 어떤 것이 동명사고 어떤 것이 현재 분사에 있느냐. 지금 설명한 것처럼 ing가 이게 명사적 기능으로 쓰였으면 동명사고 형용사적 기능으로 쓰였으면 현재 분사인데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 자, 예문을 그냥 가지고 갈게요. A swimming pool. 보통 이게 수영장이라는 뜻 아니겠냐? 동차에 들어왔군요. 그 다음에 swimming 거라고 하면 수영하는 소녀지. 이때 swimming은 풀을 직접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풀은 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영하는 풀이 아니라 수영을 위한 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ing가 직접 꾸며주는 게 아닌 경우에 이것은 동명사로 봅니다.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사 두 개를 나열했는데 앞에 있는 명사는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영을 위한 풀이 되는 거지. 즉 수영장은 풀은 수영할 수 없다. 즉 그러면 꾸며주는 것도 아니다. 꾸며주는 게 아니라 명사 두 개가 나열된 것이다. 이것은 동명사이다. 근데 똑같은 ing인데 swimming girl은 수영하는 소녀는 말이 되잖아요. 스위밍은 걸을 꾸며줄 수 있다. 왜? 걸은 수영할 수 있으니까 동사 유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꾸며줄 수 있는 거야. 수영하는 소녀 말이 돼. 그렇다면 이게 걸이 명사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결국은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영어에서 형용사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뒤에 있는 명사가 이 앞에 있는 거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할 수 없으면, 수영할 수 없으면 이건 명사 두 개가 나열된 거고 이 앞에 있는 명사는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위밍을 위한 풀이다. 이 경우에 이것은 명사로 보고 동명사인 거고,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걸 할 수 있으면 걸은 수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수영하는 소녀는 말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로 보고 이것은 분사로 본다. 즉 할 수 없으면 동명사고 할 수 있으면 분사라는 거죠. 근데 그 이론의 핵심은 어쨌든 다시 얘를 꾸며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스위밍은 그거를 꾸며줄 수 있다. 근데 스위밍이 풀을 직접 꾸며주는 건 아니다. 꾸며줄 수 있다는 것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것은 형용사인 것이고 형용사라면 분사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같은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왜 안 지워져? 그러니까 이거 스모킹 룸도 마찬가지죠. 담배 피는 방이 아니라 담배 피기 위한 방이지. 방은 담배 필 수 없죠. 그러면 꾸며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보통 흡연실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동명사인 겁니다. 근데 스모킹 맨은 말이 되잖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 말이 되죠. 남자는 담배 필 수 있죠. 그러면 꾸며줄 수 있는 거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것은 형용사고 분사라는 거죠. 이게 기본인 겁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다음에는
명사라는 건 우리말로 이렇게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야? 이게 명사절도 뭐뭐하는 것이다고. 이거 불완전 명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ing가 쉽게 말해서 그냥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면 그것은 동명사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Walking fast is one of the best way to lose weight. 빨리 걷는 것은 이렇게 빨리 걷기는 해도 되고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기 이렇게 해석해도 돼. 거기다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영어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명사 상당어기만 가능하다. 명사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동명사다. 이렇게 봐도 되고 빨리 걷는 것은 이렇게 해석도 뭐뭐하는 것, 빨리 걷기는 뭐뭐하는 뭐뭐하기 이런 것으로 해석됐다는 것은 명사인 것이다. 즉 이 경우에 워킹은 동명사이다. 그런데 반대로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해석될 때 이게 이제 우리 비동사 플러스 영어 맨 처음에 배우는 거냐 비동사 플러스 ing가 뭐 what are you doing 이런 거. 너 뭐하니? 뭐하는 중이니? I'm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뭐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형을 만들면 이것은 분사인 거죠. 뭐뭐하는 것이다 할 때는 동명사고 중이다라고 해석되면 이것은 진행형이고 이것은 현재분사이다. 그래서 shopping at the mall. 그는 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현재분사입니다. He's teaching English. 그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죠. 근데 만약에 이러면 이제 현재분사고 만약에 her job is teaching English라고 그랬으면 그녀의 일은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녀의 일은 그녀가 하는 일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죠. 보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동사에. 그러면 뭐뭐하는 것이다니까 이것은 동명사인 겁니다. She likes staying there. 그녀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하는 것. 네. 거기다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동명사이다. 두 번째 정리는 이겁니다. 뭐뭐하는 것이다냐, 뭐뭐하는 중이다냐. 잠깐 지우고. 이 해석의 차이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볼 것도 없이 명사이기 때문에 동명사인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 중이다. 그리고 마무리로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ing는 거의 99%가 동명사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에서 모든 전치사는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영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다고 그랬죠. 주어나 목적어. 그러니까 동명사인 겁니다. I'm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them. 나는 그들을 돌보는 것에 책임이 있다. 뭐 해석도 이렇게 것처럼 되잖아요. 해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정리해보면 똑같은 ing라 하더라도 명사로 쓰였으면 동명사고 형용사적으로 즉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쓰이면은 분사다. 그랬을 때 스위밍 풀처럼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ing 할 수 없으면 풀은 수용할 수 없죠. 이것은 직접 꾸며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걸은 수용할 수 있죠. 이것은 직접 꾸며주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분사고 할 수 없으면 동명사다. 이 경우에 ing는 용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스위밍을 위한 풀이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동명사인 것이고 뭐뭐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면 분사인 것이다.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ing는 동명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사이냐 동명사냐 한번 연습해 보는 거지. 이 경우에 동명사는 명사니까 n이라고 쓰고 이거 noun이니까 명사인 거 다 알지. 분사는 a라고 써봅시다. 이게 형용사니까. 물론 한글로 다 써도 돼요. 자, 시간은 30초. 한번 풀어봤을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뜻인 거죠. 혹시 안 풀어본 사람 빨리 풀어보세요. 1번만 선생님이 볼게요. 방금 위에 있었죠? Is there a smoking room in this building? 이 건물에 흡연실이 있냐? 이렇게 직접 꾸며줄 수 없습니다. 담배 피는 방은 말이 안 돼요. 담배 피기 위한 방. 왜? 방은 담배 필 수 없으니까. 직접 꾸며줄 수 없으면 동명사죠. 하나 더 해볼까? Sleeping baby. 잠자는 아기는 very peaceful. 평화로워 보인다. 아기는 잠잘 수 있죠? 그럼 잠자는 아기는 말이 됩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고 현재분사죠. 자, 3번부터 7번까지. 네, 지금부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승아, 오디오 켜고 있습니까? 3번은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다음의 얘는 will show us, 우리에게 보여준다. how it work,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준다. 3번은 분사야? 동명사야? 승아? 야, 안 켜고 있냐? 승아 아까 들어왔는데. 야, 누구 대답할 사람 없습니까? 그럼 만만한 웅찬이 해보죠. 네. 현재 분사. 네, 현재 분사 맞죠? 네. Following example인데 다음의 예는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 다음에 따라오는 예인 거죠. 네.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Don't forget to bring your sleeping bag. 우리 보통 침낭이라고 하지. sleeping bag은. 침낭을 가져와야 할 것을 잊지 말아라.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는 미래였잖아. 그지? 야, 이거 누구 대답해봐. 아무나 튀어나와서. 야, 성원이 백은 잠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꾸며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답이 뭐라고요? 동명사. 동명사죠. 네, 잘했습니다. 슬리핑을 위한 백인 거죠. 네, 잠자는 가방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가방이야. 그러면 꾸며줄 수 없어. 잘했습니다. 아주 동명사죠. 그냥 그 다음 밑에 건 선생님이 할게요. Do you know, 너 알고 있느냐? Who the man wearing reading glasses? reading glass는 뭐 돋보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reading glass를 쓰고 있는 그 남자, 이렇게 남자를 꾸며주잖아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네, 현재분사죠. 형용사입니다. 6번 He knows his field. 그는 그의 분야를 알고 있다. From A to Z. A부터 Z까지니까 이건 everything을 말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자기 분야에서. Working dictionary.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걷기 위한 사전이 아니라 실제로 사전을 꾸며주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사전. 그러니까 엄청 박식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전이, 물론 이 딕셔너리는 네, 이거 은유법인 거죠. 네. 실제 사람, 그러니까 사전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직접 꾸며주는 겁니다. 걷기 위한 사전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꾸며주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분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some kid, 어떤 아이들은 so, 너무나, 요거는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고, 야, 지난 시간에 배웠지? be used to ing. 이거 알지? 너무나 중요한 수거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ing는 익숙하다. 어떤 아이는 정크푸드를 먹는데 너무나 익숙하다. 정크푸드는 무슨 햄버거 같은 거죠? 이때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ing를 쓴 거죠. 그럼 볼 것도 없이 이것은 명사인 겁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모든 ing는 동명사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죠. ing가 동명사냐 현재분사냐를 이론적으로 연습해 본 겁니다. 이게 포뮬러 4였고요. 근데 포뮬러 5, 이 빨간 표시가 있는 포뮬러, 이거 암기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5번째 공식입니다. 지금 우리 강의의 제목이 영문법 7종 공식 특강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란 얘기지. 5번째 공식은 네, 상당히 쉬운 건데 의미상의 주어를 말하는 거지. 동명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다. 한번 예문을 볼게요. It's easy, 쉽다. For me to pass the exam.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는 쉽다. 이거 가짜 주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진주어죠. 시험에 합격, 쉬운 거는 내가 쉬운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게 쉬운 거지. 이게 진짜 주어인데, 진짜 주어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이때 투부정사 앞에는 많이 들어봤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지. 문법이란 원칙적으로 포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이라는 건 예외가 꼭 있다는 거죠. 일단 투부정사 앞에는 포 플러스 목적격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진주어가 ing로 바뀌어도 되는 거거든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에서 몇몇 예외는 있지만 주어는 명사, 상당 어기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지만 동명사도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가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지만 ing 앞에, 즉 이 경우 동명사인데 원칙적으로 소유격을 쓰는 겁니다. ing 앞에는 소유격을 쓴다. 투부정사 앞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 일단 세트예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It is my passing the exam. 쉽다. 그런데 이제 my라고 했지만 의미상의 주어니까 내가라고 해석하는 거야. 나의가 아니라. Would you mind my smoking? 이렇게. 제가 담배 피워도 됩니까? 담배 피우는 게 뭐 꺼려지십니까? smoking 동명사 앞에는 my 소유격이 들어가는 거죠. 투부정사 앞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 ing 앞에는 소유격.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예외로 들어가는 거지. 예외는 핑크로 가자. 투부정사 앞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of 플러스 목적격을 쓸 때가 있는데 그게 많이 들어봤죠? 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태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나올 때입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성격이나 태도에 대한 판단. 대표적인 게 kind, 친절하다 뭐. 주의 깊다, careful, careless, 부주의하다, wise, 현명하다, cruel, 잔인하다 많습니다. 되게 이런 성격 또는 태도와 관련된 형용사가 나올 때 예외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지 않고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요렇게가 삼총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의미상의 주어 삼총사 정리해 보면 지우고 지금 같이 외우세요. 투부정사 앞에는 원칙적으로 for 목적격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격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지금 전치사다면 목적어를 취하는 거니까 당연히 목적격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for를 쓴다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부정사 앞에는 for를 쓴다 이렇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성격과 관련된 거일 때는 kind, careful, careless, wise, cruel, 뭐 stupid 뭐 많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for를 안 쓰고 of를 쓴다. It's very kind of you to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친절하시군요. 이렇게. 그리고 투부정사가 동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라 아의 소유격으로 바뀐다.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다. 이렇게 삼총사 다 외웠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2개를 풀어보니까 나머지 풀고 질문하겠습니다. 1번 봅시다. 1번 It's the rule. 그것은 규칙이었다. 가짜 주어죠?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남성과 여성들이 투부정사를 썼네요. To sit apart in the past. 과거에는 떨어져 앉아 있던 것, 뭐 앉는 것이 룰이었다.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건가? 자, 투부정사 앞에는 원칙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답은 for죠. 2번 is cruel. 그것은 잔인하다. 이거 가주어고.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가 투부정사는 to punish her so severely. to punish가 진주어지. 그녀를 severely 그렇게 심하게 punish 처벌한 것은 잔인한 일이다. 투부정사 앞에는 원칙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의 성격, 태도. cruel은 잔인한 성격과 태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of가 되는 것이죠. for가 아니라. 요렇게 3번부터 10번까지 10번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얘는 한번 직접 골라보세요. 엄청 쉬운 문법입니다. 자, 이 정도는 뭐 금방금방 푸는 거지. 같이 풀어볼게요. 이제 is stupid. 그것은 어리석다. 벌써 성격이죠. 이거 stupid. 성격 또는 태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의미상해줘.
to go outside to exercise in such cold weather. 지금과 같은 날씨죠. 네, such cold weather.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깥으로 운동하러 나간다는 것은 어리석다. 투부정사 앞이긴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의 성격, 태도에 대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of가 답이죠. 4번 they spoke too quickly. 투투용법 알지?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to에 약간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해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무 빨라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어쨌든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조를 쓰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겁니다. 여기 무슨 앞에 무슨 성격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for가 답이야.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They spoke too quickly for us to understand. 그들은 너무 빨리 말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 이제 5번을 주로 틀리는데 I want 아무리 투부정사 앞이라 하더라도 네, 동사가 우선인 겁니다.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네, 전치사가 나오면 안 돼요. 목적어가 직접 나오는 거지. I want you, I want for you 이런 말 들어봤냐 너? I want you지. 나는 네가 not to be sleep,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To be sheep이군요. To be sheep but lion.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투부정사 앞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for 플러스 목적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동사 우선이라는 거죠. 네. 타동사니까 전치사 쓰면 안 되고 그냥 목적어 쓰고 이 경우에도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목적어가 유가 목적어 이게 목적격 부호잖아요. 해석은 주어처럼 하는 거죠. 그러나 전치사를 쓰지는 않는다. 왜? 동사가 더 중요하니까. 타동사 뒤에서 전치사 쓰는 거 엄청 동사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가 답이다. 그 다음에 I'll never forget. 난 잊지 않을 것이다. 바비 imitating 모방하다죠. 헤드마스터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principal. 교장 선생님을 흉내 imitating 모방했던 걸 잊을 수 없다. 근데 imitating 동명사잖아요. 그러면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Bob's. 해석은 Bob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re are several people 몇몇 사람들이 있다. 네가 상담할 to consult는 투부정사네요. 이때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형용사 정법이야. 그런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원칙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주어처럼 해. 당신이 상담할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호 태야 이제 옵니까? 자다가 왔나? 요 다음 문제 풀 때 네, 태야 질문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수업 들으세요. 그 다음 8번 Would you mind my asking이라고 그랬죠? Where you come from? 제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허락할 때는 알지? 낫이 들어간다는 거 알지? Of course not. 물론 괜찮죠. 막 이렇게. 아니 나대도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쓴다고. 그 다음에 9번 I can understand. 난 이해할 수 없다. understand는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근데 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죠. 그래서 heis가 답이죠. He's being afraid of dog. heis지만 그의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가라고 해석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가 개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토플 문제예요. 거의 토익하고 같다고 보면 돼. 틀린 거 찾는 겁니다. The idea of Tom getting a job 여기까지. 아이디어가 좋아요. 탐이 일자리를 갖겠다는 아이디어는 근데 뭐로서 as a traveling salesman까지 가죠. 여행 판매원으로서. doesn't 어필이 동사죠. His girlfriend 그의 여자친구에게는 호소력이 없었다. 네, 답은 당연히 A번이죠. 왜 그랬지? 네, getting은 동명사잖아요.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건 동명사죠. ing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라고 했잖아요. 구어체에서는 그냥 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식 문법에서는 탐즈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F5는 의미상의 주어 문제고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투부정사 앞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 예외적으로 플러스 목적격, ing 앞에는 소유격 이렇게 딱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F6 여섯 번째 공식. 형용사적 용법 부정사에 전치사 들어가는 경우 해석해 볼게요. 그냥 밑에 거 I need a pencil to use. 나는 사용할 연필이 필요하다.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 영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오직 형용사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때 수식하는 명사가 사물일 때 이 명사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I need a pencil to use 이렇게 되면 요 a pencil이 요 들어가서 목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봐 펜슬을. 그럼 말이 되잖아요. 펜슬을 유지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지. 그럼 이건 맞는 겁니다. 이분이 틀리신 거죠, 이분이. 네. I need a pencil to write. 나는 글을 쓸 뭐 연필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야.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해석을 했는데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에 밑줄이 쳐 있어요. 이거는 출제자가 뭘 물어본 것이냐? 여기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우리 관계대명사가 완성인지 미완성인지 구별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 선행사를 빼서 넣었잖아. 그럼 비슷한 느낌인데 펜슬을 뒤에 넣어서 목적 역할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펜슬을 넣어봐. 그러면 봐. 펜슬을 write 할 수는 없잖아요. 펜슬을 유지할 수는 있잖아. 그럼 여기는 전치사 필요 없어. 근데 펜슬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지 연필 자체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펜슬을 가지고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with인 거죠. 답은 맨 뒤에 with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1번 문제 풀어보면 I want some paper to write it. 나는 종이를 원한다. 그것을 쓸 종이야. 그럼 to write는 paper를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적 용법이야. 이건 뭘 물어본 것이다?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것이다. 이거밖에 낼 게 없는 겁니다.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에서 문법 문제를 낸다면. 그랬을 때 paper를 뒤로 넣어봐. 그러면 paper를 write 하는 게 아니라 종이 위에다가 write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 위에다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on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답은 on입니다. 뒤에 이 목적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write it on 해도 되고 그냥 write on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on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는 거죠. 태야 들립니까? 야, 오디오 켜봐. 네. 자, 2번 문제 선생님이 해석할 테니까 답 뒤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야. I need a large box. 난 좀 더 큰 상자가 필요하다. To put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넣어둘 상자가 필요하다. 박스를 넣으면 상자를 놓는 게 아니지. 상자 안에다가 놓는 거 아니냐? 무슨 네. 전치사가 필요합니까? 태야. 이 네, in이 필요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상자 속에다가 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3번. I'm no fountain pen to write. fountain pen은 만년필이거든요. 나는 글씨를 쓸 만년필이 없다. 역시 아까도 해봤지만 만년필을 넣으면 만년필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with가 들어가야 됩니다. 4번. I need a house to live. 나는 살 집이 필요하다. house를 넣어.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사는 거죠. 역시 in이 필요하다. 자, 가장 어려운 게 5번인데 네, 토익 문제네요. 서술형이야. 어딘가 틀린 게 있어. 찾아서 고쳐봐. 해석해 볼게요. The successful trial, 성공적인 아이는 will learn, 배우게 된다. He needs to negotiate a trade. 트레이드 이때 거래란 뜻이야. negotiate 협상하다인 거 알죠? 아이고. 그가 어떤 거래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 투부정사입니다. wait patiently. 또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죠. to find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놀기에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역시 something을 꾸며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하고 놀 때 무조건 싸울 게 아니라 뭐 거래도 하고 잠깐 기다리고 뭐 장난감을 다른 애가 갖고 놀고 있어도 뭐 싸우면 안 되지. 아니면 뭐 재미있는 다른 걸 찾던가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틀린 게 있어요. 여기에 뒤에 태야 보입니까? 여기서 네. 틀렸어. 네, 뭐가 틀렸습니까? 맨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태야 뭐가 들어가? 위드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something을 뒤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something 이쪽에 장난감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장난감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죠. 장난감을 노는 게 아니잖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지. 그래서 역시 가지고에 해당하는 위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F6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에 밑줄이 쳐 있어. 해석해 보니까 앞에 걸 꾸며줘. 이게 형용사거든. 근데 밑줄이 쳐 있어. 그럼 뭘 물어본 거야? 출제자는 요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야. 이거밖에 낼 게 없는 거야.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그럼 어떻게 한다? 수식받는 명사를 뒤에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을을 붙여서 말을 해석해 본다. 그래서 말이 되면 use a pencil을 말이 돼. 펜슬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면 전치사가 필요한 거야. 펜슬을 write 할 수 없어. 펜슬을 가지고 write 하는 거지. 뭐 집을 live 할 수 없죠. 집에서 live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을을 붙여 말이 안 되면 어떤 전치사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전치사가 필요한지는 해석해 보면 아는 거죠. 종이 위에다 쓴다. 뭐 이런 상자 안에다가 넣는다.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와 관련된 문법은 전치사의 유무를 물어보는 것밖에 없다. 이게 F6입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라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거죠. 공식도 이제 외워야 될 게 있고 이해할 게 있는데 이건 약간 이해용 공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완료부정사 문제. F자는 안 붙었는데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완료부정사의 의미를 알고 나서 공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완료형의 의미인데 완료형이라는 거는 이게 to have pp 붙는 거 아니야? have pp 붙는 게 완료형이잖아. 근데 어느 때 쓰냐면 동사보다 1시간 앞설 때 쓴다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문을 가지고 봅시다. EX를 봅시다. She seems to have loved me. 그녀는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게 to love me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금 사랑한다는 거야. 보이는 시점과 같아. 근데 to have loved me 쓰면은 주절의 동사보다 1시간 더 과거를 나타내. 주절의 동사보다 시간이 앞서는데 정확히 말하면 1시제 앞서는 거야. 즉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과거고 과거면 대과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은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She seems to have loved me. 그러면 그녀는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보여. 옛날에 보이는 시점보다 과거야. 그래서 이것을 복문으로 고쳐 쓰라고 하면 이제 요게 문제로 나오는 거죠. It seems that 해서 여기는 현재지만 여기서는 loved를 쓰는 게 답인 거죠. loved라고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약간 응용 들어가면 뒤에 어차피 라이팅이 나오니까 동사가 seems가 아니라 seemed였어요. 보였다야. 그리고 똑같이 완료부정사를 썼어. 그럼 이걸 복문으로 고치라고 하면 아이고 잠깐 지우고 She seemed to have loved me를 복문으로 고치라고 서술형 문제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과거잖아요. 그럼 이제 seems는 seemed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to have pp 완료부정사가 나왔잖아. to have pp. 그럼 얘는 얘보다 과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과거로 바뀌었으면 과거보다 더 과거가 뭡니까? 웅찬이 과거보다 과거를 뭐라고 하더라? 과거분사. 그렇죠. 과거분사라고 해도 되고 대과거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대과거라고 표현하는데 대과거는 네 과거 완료죠. 네 정확히 말하면 had pp로 나타납니다. 영어에서 had pp. 시제에서 현재 과거를 과거라고 하고 과거의 과거를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하거든요. 이때 had 플러스 pp로 나타내요. 대과거는. 그래서 답은 had loved가 되는 겁니다. had loved. 아까는 그냥 loved였지, 그지? 그 다음에 분사도 마찬가지야. 완료형을 썼다는 건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문장 해석해 보면 having received no answer from him. 그로부터 어떤 대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fax는 fax입니다. I faxed him again. 다시 fax를 보냈다. 얘를 절로 고쳤으라고 하면 뭐뭐 때문에니까 as나 because 쓰고요. ing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절의 동사랑 같은 거죠. I를 쓰는데 having pp는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죠. 여기가 과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대과거를 쓰는 거죠.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그래서 답은 had received가 답이다. 이렇게 고쳐 쓰는 겁니다. 지금 이거 풀어 쓰는 연습은 우리가 분사 지금 이제 준동사 하고 있는데 투부정사 동명사 먼저 하고 분사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분사구문 영작 연습할 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 완료 분사의 의미만 일단 체크하고 가자는 거죠.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면, 자, to have pp를 완료 부정사라고 하고, 그냥 to 동사 원형은 그냥 단순 부정사죠. to have pp는 완료 부정사라고 하고, 그냥 ing는 분사인데 having pp는 완료 분사라고 한다. 이때 의미는 주절의 동사보다 1시간 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절이 현재면 과거고 과거면 대과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 문제로 넘어갈게요. writing 하는 겁니다. 오, 시간이 금방 갔네. 좀 빨리 해볼게요. It seems that 대디한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도 seems도 과거고 loved도 과거잖아요. 이거를 그럼 단문으로 고쳐 쓰라는 거는 이제 이 부정사를 이용해서 쓰라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단문이라는 건 이제 동사가 하나인 단순한 문장이고, 여기는 동사가 두 개니까 복문인 거죠. 고쳤으면 she seem, 여기가 seems가 현재니까 똑같이 seems야. 그런데 시간이 같잖아요. 그럼 단순 부정사 쓰는 거야. 보통 부정사. 그래서 답은 to loved, love me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밑에 문장 she seems, she loved me죠. 더 과거잖아요.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아까 나왔었죠.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 과거야. 그러면 어쨌든 현재니까 seems라고 쓰는데, 과거면 부정사로 고쳤으면, 단문으로 고쳤으면 완료 부정사를 쓴다고 그랬죠. 답은 to have loved me입니다. 완료 부정사의 의미는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다.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때 과거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It seemed that she was happy. 행복했던 것처럼 보였다. seemed도 과거인데 was도 과거잖아요. 시간이 같지. 그럼 단순 부정사야. 근데 어쨌든 단문으로 고쳤으면 앞에 it seemed니까 she도 seemed가 되는 거죠.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부정사를 쓸 때 같잖아. 시간이 과거. 그러면 단순 부정사야. to be happy야. 비동사의 원형은 be니까 이게 답이죠. 그녀는 행복한 것처럼 보였다요. 행복한 거랑 보인 시점이 같다는 거야. 그런데 밑에 문장은 seemed고 had been이잖아요. 대과거잖아. 그럼 완료 부정사 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seemed인데 요거의 완료 부정사 to have pp니까 to have been이 답이다. happy는 똑같고요. 여기 been입니다. been. 그녀는 행복했었던 것처럼 보였다. 네. 좀 빨리 했는데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원의 질문은 좋고, 그 다음 거꾸로 단문을 복문으로 고치는 거. 요렇게 가는 연습하는 거죠. Something was believed. 뭔가는 믿어지고 있다. To have occurred. 일어났었던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Between two people.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랬을 때 복문을 고쳤으면 역으로 가면 되죠. 여기가 과거잖아요. 그러면 it seemed가 되는 거지. 과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절 쓰고, 대절이니까 문장 쓰라는 거 아니야? 문장의 주어는 something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단순 부정사를 쓰지 않고 완료 부정사 썼잖아요. 그러면 완료 부정사는 뭐야?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지. 여기가 과거네. 그럼 대과거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had occurred가 답인 거죠. 나머지는 쓰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to have occurred가 아니라 그냥 to occurred야. to occurred야. 그냥 단순 부정사야. to occur야 참.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요거에 맞추는 거지. 여기가 과거니까 대과거가 아니라 과거지. 그러니까 헤드만 지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라이팅은 눈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가리고 자기가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는데 막상 해보면 약간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학 문제 풀듯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 부정사의 의미를 알고 나서 이제 공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식이라는 건 암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외우는 건데 뭘 외우죠? 요걸 외우라는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는 사람 있을 텐데, be believed 믿어지고 있다, be reported 보고되고 있다, be said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거의 90% 나오거든요. 이 다음에 의견, 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나오면 반드시 완료 부정사를 쓴다, 이런 얘기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이런 거 나오면 to have pp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떠올리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예문을 보면 설명해 볼게요. He is reported. 그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To be이냐 to have been이냐. Killed in the war.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죽었어. 물론 답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보고되는 거는 지금 현재 자 보고되고 있는데요. 또는 뭐 말해지고 있는데요. 믿어지고 있는데요. 전사한 것으로 보고되거나 말해지거나 믿어지는 시점보다 전사한 게 조금이라도 과거거든 당연히. 만약에 예를 쓰면 어떤 뜻이 되면 이 사람의 의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뜻이 되면 그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아마 죽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어요. 얘 앞으로 전쟁에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야. 아직 안 죽었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완료 부정사를 써야 전사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be, believe, be, report, be said가 나오고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대해서는 to have pp를 써야 한다 라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우면 풀 수 있고 생각이 안 나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1번 문제 풀어볼게요. The police do not know for sure. 경찰은 확실히는 모른다. 그러나 the criminal은 범인이거든. 여기 be believe도 나왔죠. 범인은 믿어지고 있다. leave the country. 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물론 이분이 틀리신 거죠. 요거를 외웠으면 요 다음에 완료부정사 아닌가? 생각이 나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완료부정사를 써? 믿어지는 것보다 떠난 게 먼저니까. 그 범인은 그 나라를 떠난 것으로 믿어지고 있어. 믿어지는 건 지금 믿어지는 거고 도망간 거, 떠난 건 과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완료부정사를 써야 돼요. to have left를 써야 돼요. to have pp니까. live의 pp가 left죠. 이게 답입니다. 자, 2번부터 6번까지 5번과 6번은 분사 문제인데 뭐 일단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거 다 알지. 여기 학원에서 시험이라고 나온 건 시험 보는 겁니다. 그 문제 순서 좀 바꾸고 해서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복습을 해 와야 되죠. 자, 2번 같이 풀어볼게요. The Linda seemed to lose a lot of weight. 린다는 많은 살을 잃어버렸다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살을 뺐다고 하는 거지. 많은 살을 뺀 것처럼 보인다. 야, 린다 쟤 살 엄청 뺐는데? 야, 보이는 건 지금 보이는 거고 살은 과거에 뺐겠지. 조금이라도. 보이는 시점에서 같이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be, believe, be, report, be said는 없지만 네, 상식적으로 완료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to have lost를 쓰는 겁니다. lose의 pp는 lost거든요. lose, lost, lost. 3번은 바로 위에 있는 문제죠. 그래서 reported 그는 보고되고 있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으로. 보고되는 시점보다 전사하는 게 먼저야. 그럼 여기서 완료부정사를 써야 돼. to have been으로 고쳐주면 되고요. 4번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One example this in the past까지 줘. 과거에 이것의 한 가지 예는 is 에디슨 알죠? 토마스 에디슨 great work. 에디슨의 그 위대한 일이었다. He is sad. 그는 말해지고 있다. 요걸 외웠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거 완료부정사니까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생각이 안 나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To invent the electric light bulb. 전구를 발명했었던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말해지는 거는 지금 현재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거고 발명은 과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완료 부정사를 써야 한다. To have invented를 쓰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그 다음 분사 문제인데 failing many times before. 전에 여러 번 실패했어. 그런데도 he decided to try.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 결심한 것보다 실패한 게 먼저잖아요. 실패를 과거에 했고 지금 결심한 거냐? 그러면 여기서는 완료 분사를 쓰는 거야. 어쨌든 주절의 동사보다 준동사의 시점이 과거일 때는 완료 부정사나 완료 분사나 완료 동명사를 쓰는 건데 완료 분사는 having pp거든요. 그럼 답은 having failed가 답입니다. 이렇게 고쳐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6번 my letter 내 편지는 이렇게 분사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띄워넣으면 reach him late야. 그에게 늦게 도착했다요. 근데 왜? 가운데 게 들어간 거야. 이거 앞으로 나와도 되는데 끼어든 거죠. address라는 말이 주소를 쓰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having addressed wrong number. 잘못된 숫자로 주소가 쓰여진 거야. 근데 도착한 것보다 주소를 쓴 게 먼저니까 완료형을 쓴 건 맞은 겁니다. having pp를 쓴 건 맞았어요. 근데 더 본질적인 게 틀려 있어.
지금 이 수업과 직접 관계는 없는데 이게 능동수동과 관련 있는 거죠. 여기가 틀렸어요. 힌트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는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거죠. 완료형은 좋았는데 수동태의 완료형을 써야 돼요. 그게 뭐더라? 웅찬이 뭐가 더 들어가야 되죠? 인이요. 네, be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 had pp는 과거 완료인데 얘네들의 수동태는 가운데 be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have been pp. 그래서 완료형을 쓴 건 좋았는데 수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be인을 넣어줘야 된다. 왜? 편지는 주소가 쓰여지는 거니까. 편지가 직접 주소를 쓸 수는 없죠. 완료 수동태를 써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의 중요한 강의는 끝난 겁니다. 오늘 세 개의 공식을 검토해봤죠? 첫 번째는 똑같은 ing가 어느 때 동명사가 어느 때 현재분사냐. 명사로 쓰였으면 동명사, 형용사적으로 쓰이면 현재분사. 두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앞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 예외적으로 of. 동명사 앞에 ing 앞에는 소유격. 세 번째가 완료형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이 세 개의 동사를 외우라고 했죠. be believed 믿어주고 있다, be reported 보고되고 있다, be said 말해주고 있다. 다음에 부정사에 밑줄 쳐 있으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이것을 완료 부정사로 고치라는 의미인 것이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가 이제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의견일 때는 써도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를. 근데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왜? 그것을 문제로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be believed, be reported, be said 다음에 to have pp를 써야 하는 거야. 이렇게 외워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실전적으로 풀 수 있는 그 공식이다. 그래서 외우면 된다. 이 세 개를 외워라. 외우지 않으면 찍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개. 열심히 복습해서 오고요. 이제 마지막 심화 테스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심화 테스트는 오늘 배운 거 외에도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돌려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1번 고르기 문제네. It suddenly occurred to me. 갑자기 나에게 일어났다. 이 말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뜻이야. 데디아라는 생각이. I forget. 지난 시간에 한 거죠. remember, forget이 그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미래인데 해야 할 것을 잊거나 기억하는 거고요. 후회하는 거. 아직 안 한 거지. ing를 쓰면 과거인데 했었던 것을 잊거나 기억하거나 후회하는 거죠. 이렇게 수거처럼 외우라고 그랬지. 내가 이메일에 그의 이름을 포함시켜야 할 걸 잊어버렸다는 게 떠올랐다 이런 뜻이야. 이름을 썼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렇게. 왜냐하면 얘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의미가 여기서는 만약에 ing를 쓰면요 이메일에 그의 이름을 포함시켰었던 걸 잊은 거야. 그 이메일에 이미 쓴 거야. 그걸 까먹은 거지. 그러면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법 문제인데 영어도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쓸 수 있지만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우냐는 거죠. 내가 이름 써야 하는 걸 잊었잖아. 이때 깜짝 놀란 거지. 그럼 안 쓴 거니까. 이름 썼던 걸 잊었어.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럼 잊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글의 흐름상 투부정사를 쓰도록 하는 게 훨씬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영어도 언어니까 더 그럴듯한 걸 고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둘 다 쓸 수 있다. 근데 투부정사가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틀린 게 있으면 고치라는 거죠.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해석해 볼게요. The police haven't found any clue. 경찰은 clue 단서 실말이죠. 어떤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The thief seem 도둑은 보인다. wear glove 장갑을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 in order to 알죠.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to랑 같은 거 너무나 중요한 수거고 낫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in order not to leave any fingerprint when he broke in. 침투하다 broke in. 그가 침투했을 때 이거 지문인 거 알겠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갑을 끼웠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해석입니다. 딱 봤더니 이거 범행이 일어났어. 가서 보니까 지문이 없네. 생각하는 거지. 이 새끼 장갑을 꼈겠구만. 자, 근데 보이는 건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장갑을 낀 건 범죄 시간에 일어난 거죠. 즉 과거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 부정사는.
완료 부정사를 써라는 거죠. to have pp. to have one을 쓰라는 거죠. where pp입니다. 그 다음에 3번 they couldn't find 그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 the evidence 어떤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어떤 증거? of the company 그 회사가 violate는 위반하다라는 뜻입니다. safety regulation 안전 규제를 위반했던 것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when the fire had broken out 아까 break in은 침투하다고요. break out은 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 The fire니까 화재가 had broke 발발했을 때 안전 규제를 그 회사가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게 과거면 그거보다 안전 규제를 위반한 건 더 과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라고 고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건 완료 동명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굳이 완료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를 굳이 이론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having pp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죠. 왜? 얘보다 얘가 더 과거니까. 주제를 동사보다 과거일 때는 완료형을 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수업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4번 The organism get the energy 유기체는 생명체를 말하는 겁니다. get the energy 에너지를 얻는다. 4번이 아주 멋진 문제죠. 네.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carry out 엄청 중요한 수건데 무엇을 수행하다죠. 일단 해석부터 할까요? carry out their life process from the chemical in food. 음식 속의 화학물질이지? 음식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그들의 생명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 답은 앞에 게 답입니다. 이건 이제 관계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잠깐 분석해 볼게요. 왜 앞에 게 답이냐? 여기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략되어 있고 they가 주어고 use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없어요. 왜? 뒤에 문장이 미완성돼 있어야 꾸며줄 수 있거든. 이때 to carry out부터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즉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사구로 봐서 문장을 분석할 때는 없는 걸로 봅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음식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그들의 삶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부사구고 그들이 이용하는 에너지를 얻는다든지. 그러면 뒤에 걸 쓰면 왜 틀린지를 설명해 줄게요. 일단 답은 앞에 건데 왜 안 돼? 됐다. 좀 지우고 뒤에 걸 쓰면 왜 틀리느냐? 여전히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뒤에 걸 쓰면 이거는 be used to ing라는 수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아까도 했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수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뒤에 문장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주어고 익숙하다 동사 투부정사 이게 참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인데 어쨌든 목적어는 캐링 아웃이야.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어. 문장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문장 두 개를 나란히 놓은 꼴이에요.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문장. 완성된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는 없어요. 얘를 미완성으로 만들어야만 목적어가 없으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시킬 수 있고 꾸며줄 수 있다. 뒤에 문장이 미완성이 되어야만 앞에 있는 the energy라는 선행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 있으면 꾸며줄 수 없는 겁니다. 완성된 문장 두 개를 나란히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 거를 써야만 얘를 부사구로 만들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고 유주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야만 the energy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 설명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은 요것은 학원에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학원에서 매뉴얼을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하여튼 4번은 심화 테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One researcher said, 한 연구자는 말했다가 동사죠. 뭐라고 말했냐? We are using genetics는 유전학을 말하는 겁니다. S로 끝나는 게 이제 학문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뭐 statistics, mathematics, politics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유전학이란 뜻인데
우리는 you are using genetics 유전학을 이용한다. 왜? move 움직이기 위해서야. 이것도 부사용법의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From treating disease after it happened 이렇게 끊는 거죠.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치료하는 것으로부터 to from A to B 알죠? A에서 B까지라고 해석하고 당연히 둘 다 전치사죠. 그리고 앞에 병렬된다고 봐도 좋습니다. 어쨌든 to 부정사가 될 수 없다. to 부정사라고 해석하면 너무 이상한 거지. from A to B로 해석해야 돼. 결론적으로 preventing으로 고치라는 겁니다. 둘 다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ing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from treating에 병렬된다라고 봐도 좋아요. 해석해보면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from treating the disease after it happened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부터 to preventing the symptom of disease symptom은 증상이란 뜻이잖아요.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는 쪽으로. 그런데 before it happened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해. 예방하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전학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From A to B를 이용한 문법 문제고 실전에서는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문장 해석이 완벽하지 않으면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From A to B 둘 다 ing를 목적으로 한다. 왜? 둘 다 전치사니까.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문법 특강 제2강 뭘 배웠죠? 동명사냐 ing냐 명사적으로 쓰이면 동명사 형용사적으로 쓰면 분사인데 ing 해석도 뭐뭐하는 것이라면 동명사 뭐뭐하는 중이다라면 현재분사고 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ing 근데 그 ing는 동명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치사의 목적어고 목적어는 영어에서 명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 뭐 in이 됐든 지금처럼 for가 됐든 뭐가 됐든 전치사 뒤에 나오는 ing는 99%가 동명사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리고 연습했고 그 다음에 의미상에서 했고 투부정사 앞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 예외적으로 of ing 앞에는 소유격 그 다음에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밑줄쳐 있다는 것 문법 문제에서 그것은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료형을 했죠. 동사의 시간보다 부정사나 분사의 시간이 과거일 때는 완료형을 써야 된다. 그 중에서 꼭 외워야 될 게 be reported, be believed 여기 파트인데 be said 이 세 개의 수동태를 외우라는 겁니다. be believed, be reported, be said 다음에 부정사가 나올 때는 완료형을 뭐 90% 이상 써야 된다는데 그냥 100%라고 생각하고 외워도 돼. 하여튼 단순형이 아니라 to have people 쓴다. 이걸 외워야만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한 것이죠. 요 공식 암기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시험 뭐 이 파트 다음 시간에 와서 학원에서 리뷰 테스트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자, 제 2강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오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면 수업하고 우리 온라인 수업을 잘 겸비해서 하면 공부 효과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은 집중해서만 참여하면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과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집중력과 간단한 예습복습만 잘 겸들인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그거를 우리 대면 수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공부하면 겨울방학을 아주 영양가 있게 보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토요일 특강은 계속되니까 계속 잘 예습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